예, 메타버스, 예, 요즘 신문 기사 보면은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죠. 예, 사실 살짝 죽었었는데, 좀 어렵네요. 예, 무게 좋겠네요. 네, 하이프 사이클인데 여기 아비바지부라는 분이 이제 그 홀로렌즈 디자인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말씀하신 건데 이게 여러 가지 네임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이제 뭐 많죠. 뭐 VR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용어들이 있었는데 이 메타버스라는 게 요런 사이클 타고 2021년에 이렇게 피크를 그리고 이렇게 다운되기 시작했죠. 근데 요때 이게 예측한 건데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다시 올라갈 거냐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이게 진짜 요렇게 됐고요. 지금 현재 뭐 요 정도 시점이긴 한데 요게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출발할 거냐 뭐 요런 이제 철학도 있었는데 여기 요 시점이 뭐냐면은 다음 이름이 애플에서 얘기한 스페이셜 컴퓨팅이냐 요게 될지는 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지만 어쨌든 2024년 정도 되면은 칙필레라는 그 칙필레나 뭐 치커버스라는 얘기는 칙필레라는 게 이제 저 미국의 이게 햄버거 프랜차이즈죠. 넘버원 프랜차이즈인데 아주 뭐 광적인 주동자가 될 거냐 아니면 혹독한 뭐 비판자가 될 거냐 여기서 입사원이 판결이 나뉠 거다. 이런 이제 예측을 하면서 그랬던 건데 아마 좀 잘 맞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메타버스를 대체하는 이름이 스페이셜 컴퓨팅이니까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경험했습니다. 코로나 때 2021년 때 한번 이 익스펙션이 뭐 아주 피크를 한번 경험했고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관련 주식이. 그리고 이제 현재가 여기를 지나서 여기쯤 있는 것 같고요. 여기 피크로 올라갈 것 같은데 이 시점이 아마 애플의 비전 프로 발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하이퍼 사이클은 일반적으로 요런 큰 사이클을 그리는데 메타버스는 아마 이렇게 요 큰 사이클 중에서 계속 섭 사이클이 돌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비전 프로 너무 아실 텐데 한번 쭉 검토하는 정도 수준으로 말씀드리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전 OS라는 게 올라가 있고 이렇게 눈을 쭉 트래킹해서 요 아이콘들이 이렇게 도드라지는 형태로 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100피트 정도의 파노라마 아이와이드 스크린을 이제 준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360도의 그 입체적인 영상도 구성돼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이제 워크스페이스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결국 뭐 이렇게 웹 브라우징, 뭐 페이스타임 등등이 다 이렇게 여기서 많이 얘기하는 게 라이프 사이즈. 그러니까 우리가 실물 사이즈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거의 뭐 이렇게 실제로 이제 응대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특히나 이 노트북 같은 경우가 이렇게 스크린이 이제 이렇게 작은 스크린인데 이렇게 크게 큰 스크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노트북이 굉장히 작아지거나 스크린이 없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가장 고심 중에 하나였을 것 같은데요. 기존의 디바이스들이 이제 무겁고 눌리고 아프고 30분 하면은 막 땀나고 그리고 뭐 어지러운 건 뭐 당연한 거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디자인하는데 꽤 심혈을 기울인 것 같습니다. 좀 더 가볍게 디자인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카메라, 이 거꾸로 돌아서 인식하면 여기 카메라로 쫙 얼굴 인식해서 바로 디지털 휴먼을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4K 2개짜리를 이렇게 조그만 사이즈에다 담아서 굉장히 슈퍼 레졸루션을 줄 수 있는 그런 고해상도를 줄 수 있는 걸 좀 잘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애플은 오디오에 굉장히 진심인데요. 이렇게 오디오 레이 트레이싱을 가미해서 본인이 어디 있는 것을 인지하고 그 사물의 반사들 전부 인지해서 현장과 동일한 정도의 사운드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게 굉장히 그 효과적이죠. 사운드가 애플 뭐 프로 보시면 이렇게 고개 들 때마다 좀 사운드가 다르게 되는 걸 좀 알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그 몰입감과 실감성을 주는데 꽤 큰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들은 어떻게 가능하냐? 이제 12개의 카메라하고 5개의 센서, 6개의 마이크로폰으로 이제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사실은 시스루 타입은 아닙니다. 약간 시스루처럼 그 광고하고 있는데 시스루는 아니고요. 패스트루 타입이고 좀 이렇게 눈알 이렇게 보인다 그러잖아요. 눈동자 보인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패스트루 타입인데 뭐 그게 어떤 사람은 비웃는 부분도 있는데 생각보다 이걸 이게 참 사람 같구나 이런 생각을 좀 인지해야지 좀 커뮤니케이션이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M2는 기존에 있던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R1으로 앞서 말씀드린 미디어 프로세싱을 12ms, 인체 그 반응보다 훨씬 빠른 거죠. 12ms의 레이턴시를 줄 수 있는 정도로 수준으로 빠르게 해서 거의 뭐 현실과 가상을 구분할 수 없는 정도의 기술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빨리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 뭐 비전 프로가 끝이냐? 홀로렌즈 1 나왔을 때도 이제 이 이상의 디바이스는 없다고 얘기했었고 홀로렌즈 2 나왔을 때도 그랬고 이제 비전 프로가 나왔을 때도 그런데 아시겠지만 비슷합니다. 가격이 거의 뭐 3,000불 정도 수준이거든요. 3,000불 정도 수준인데 애플의 그러니까 마케팅 전략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렇게 프로가 나오고 그리고 좀 다운사이즈된, 다운 코스트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서 하여튼 그런, 그러니까 그 위에는 또 맥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못 살 것 같으면 밑에 걸 사서 애플의 사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제 마케팅 플랜을 짜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3,000불짜리가 내년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나오면 그거보다 현실적인 가격에 아마 디바이스가 나올 거라고 판단하고 뭐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있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항상 하이엔드만 필요하냐? 그렇지는 않고요. BMW 같은 경우는 이렇게 최소한의 이제 뭐 GPS하고 속도계, 방향계, 내비게이션 연결된 이런 최소한의 기능을 가지고 가장 가볍게 만들어서 뭐 바이크를 타는 사람들한테 아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디바이스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특이한 게 독서 전용 VR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여기서 영어로 얘기하면 크리스피하다고 폰트 크리스피해서 눈의 피로도 덜하면서 시인성이 좋은 그런 부분들도 좀 뭔가 목적에 특화된 그런 디바이스들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뭐 적진 않았지만 이제 메타캐스트 3가 이제 나왔죠.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있습니다만 이렇게 머리에 스트랩 하나 감아가지고 훨씬 뭐 편하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여튼 그것도 이제 패스스루가 이제 적용된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메타캐스트 3하고 비전 프로가 내년에 비전 프로가 나오면 어떨지 모르겠고 그리고 삼성, LG 등도 뛰어들어 하니까 아마 새로운 그 기대가 좀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메타버스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디바이스가 상당히 생각보다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흥미롭게 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예, 요거는 그 대체로 구성되어 있는 디바이스들인데요. 이건 VR 디바이스고 이렇습니다. 뭐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있고 이거 좀 다른 부분은 패스스루 그러니까 앞이 그러니까 글래스로 통과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막혀진 그걸 패스스루라고 그러고 시스루는 이제 글래스를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걸 시스루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패스스루 형태 같은 경우 이렇게 큰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있고 요걸 갖다가 이렇게 옵틱을 크게 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센서, 프로세서, 인터페이스 등이 있고 아까 애플 비전 프로 같은 경우는 12개의 카메라와 5개 센서가 있다고 했는데 대체로 한 뭐 센서 2종류 그리고 뭐 카메라 2개 이렇게 이제 구성된 상황이죠. 이게 홀로렌즈 2 같은 걸로 대표되는 시스루 타입의 AR 디바이스고요. 근데 다른 부분들은 크게 없고 디스플레이 부분이 이제 이런 거죠. 왜냐하면 이제 광 시스템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디스플레이 좀 다릅니다. 엘코스 뭐 이런 부분 좀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면은 VR 같은 경우는 타입이 테덜드 타입이 있고요. 테덜드는 이제 휴대폰하고 연결돼서 이렇게 쓰는 것들이고 스탠드얼론 타입. 요거는 이제 과거에 스마트폰 타입으로 이제 스마트폰을 끼워서 했었는데 뭐 잠깐 떴다가 이제 지나갔죠. 그리고 이제 포지션을 트래킹하는데 이제 바깥에서 포지션 트래킹하고 있고 이제 아웃사이드 인이라고 이제 디바이스가 밖을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인사이드 아웃은 뭐 직관적으로 느껴지다시피 너무 공간에 제약적이죠. 아웃사이드 인이 대체적으로 이제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요 컨트롤러 프리는 메타캐스트 3는 이제 대부분 이렇게 이제 컨트롤러가 손에 있죠.
근데 컨트롤 프리는 이제 비전 프로 같이 손가락을 인식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컨트롤 프리고, 컨트롤 이제 요게 다 장단이 있긴 한데 물론 비용 증면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것 같습니다. AR도 유사하지만 테덜드 뭐 이렇게 스탠드얼론들이 있고요. 조금 틀린 건 앞서 말씀드린 고글 타입 있고 글래스 타입. 글래스 타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노큘러가 많죠. 이렇게 이 한쪽에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작업자들이 이렇게 막 보다가 옆으로 째려봐가지고 매뉴얼 보고 뭐 이런 식의 글래스 타입도 있고 고글 타입도 있고, 대체적으로 이제 헤드 마운트 형태여야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옵티컬 이슈인데, 결국은 뭐 FOV 요 각 커야 되고, 아이박스도 큰 게 좋고, 아이박스 커야지 눈을 아무 데도 보이니까 아이박스 좁으면 잘 돼야 되죠. 그리고 이제 아이 릴리프, 트랜스페런스도 있어야 되고, 옵티컬 리프 다 좋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밝기도 좋아야 되고 레졸루션 좋아야 되고 볼륨은 그 대신 다운되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만족시키면서 볼륨을 어떻게 다운시키냐가 이제 개발의 포인트가 되겠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 가지 후보가 좀 있긴 합니다. 이렇게 엘코스 이런 거 뭐 여기 약자가 뭐 모르시는 분들 여기 밑에 써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엘코스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머추어한 부분이 있는 반면에 뭐 파워 컨전션, 뭐 사이즈 같은 좀 문제가 있고요. 마이크로 OLED 같은 경우는 사이즈는 좋은데 좀 머처리티 같은 부분이 있고, 뭐 LBS 레이저 베이스인데 이건 레이저가 굉장히 밝죠. 그 대신 아직 갈 길이 멀고 사이즈도 좀 크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은 이렇게 선택의 트레이드오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옵틱은 보시면 이제 이렇게 오프 엑시스, 온 엑시스, 웨이브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프 엑시스는 이게 반사체가 위에 있는 겁니다. 이게 엑시스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도파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고, 온 엑시스는 그냥 내가 보는 것에 이제 반사경도 있는 그런 거고, 이거 갖다 뭐라 그러면 이제 bird bath라 그러는데, 왜 이렇게 세수대 같은 데서 물이 있으면 반 정도 반사되고 반 정도 투명되고 이런 느낌이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웨이브 가이드는 옆에서 쏴서 이 관을 통해서 눈으로 들어오는 이런, 여기 보시면 디스플레이가 쏴서 미러로 반사해서 이렇게 눈으로 들어오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길적으로 보면 이제 리플렉티브 방식, 디플렉티브 방식이 있는데, 이건 반사형이고 이건 회절형인데, 이렇게 촘촘한 그레이팅을 넣어가지고 회절을 해서 이렇게 눈에다 넣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그러면 디플렉티브 방식 중에서 이제 서페이스가 있고 볼륨 레이팅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페이스뿐만 아니라 안에도 이렇게 막 이렇게 촘촘하게 해서 빛을 회절시켜서 눈으로 넣는 그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주로 하는 것들이 이런 디플렉티브 웨이브 가이드 방식인데요. 여기 보시면 약간 좀 이렇게 이게 흐릿한 게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그레이팅을 막 넣은 겁니다. 그래서 빛을 옆면에서 주사하면 이렇게 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만든 거는 FOV 30도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이렇게 렌즈를 통하면 이제 옆에서 쏜 건데, 그래서 디스플레이는 여기 레이저를 썼고, 그리고 이렇게 30도의 아이릴품 2.5 이렇게 트랜스퍼런스 60% 정도 수준이고요. 그리고 리플렉티브 방식은 여기 이제 그레이팅 회절 방식이 아니라 이제 반사시킬 수 있는 걸 이렇게 반사판을 이렇게 해주는 것들이죠. 이게 좀 더 FOV가 좀 크고 약 40도 정도 수준이고,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뜬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죠.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BOE 걸 썼고요. 이런 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만들지 못해서 이런 형태라서 아직은 좀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편이고요. 그 다음으로 좀 보셔야 될 게 이제 헤드 트래킹. 여기 아까 IMU 디바이스 가지고 이제 머리를 트래킹하는 건데, 이렇게 요건 보드지고 에뮬레이션 보드고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고요. 요거에 따라 어쩌리 잘 반응하냐가 중요하고, 요게 반응이 느리면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반응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어 하고요. 저희는 9DOF까지 구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공간 인식인데요. 이렇게 최초에 여기가 이렇게 투영했으면, 테이블에 투영했으면
어디 갔다 와서 다시 봐도 거기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찾기가 힘들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렇게 카메라들이 다 이렇게 공간을 다 인식해서 다른 공간을 갔다 오더라도 그 위치에 다시 이렇게 AR로 이렇게 영상을 투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좀 이렇게 VR 익스텐션 to AR을 그러는데 요거는 그냥 이렇게 그 VR인데 패스스루 타입의 카메라를 가지고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건데 좀 간단합니다. 이렇게 VR 이렇게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 메뉴가 채택되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 메뉴가 채택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개발한 사항이 되겠고요. 요거는 그 MLA라 그래서 요게 이제 보시면 이 뎁스를 줘야 되는데 뎁스를 렌즈를 여러 개 해가지고 요 렌즈의 포커스를 달리 해가지고 보시면 좀 차이가 나시는지 모르겠다. 여기는 A가 여기는 B가 여기는 C가 이렇게 두드러지게 돼 있죠. 그래서 좀 이렇게 멀티 포커싱을 해서 원근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요런 이미지를 갖다 이렇게 렌더링해서 보면 3D로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마지막 장 같습니다. 아이고. 요거는 뭐냐면 저희가 만든 디바이스인데 여기 뒤에 이렇게 보드가 있고 요거 이제 아까 말씀드린 AR 광학계가 있어서 이렇게 현장에서 뭐 찍긴 못했는데 이렇게 현장 설비를 이렇게 인식해가지고 여기 현장 설비를 이렇게 스테이터스를 위에다 이렇게 뿌려주는 그리고 이쪽을 봤을 때는 이쪽 설비를 인식해서 이쪽 설비의 데이터를 이렇게 뿌려주는 그런 형태의 디바이스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구성되어 있고요. 너무 빨리 말씀드렸나요? 그래도 4분 지났네요. 죄송합니다. 시간 못 맞췄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